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일2. 과연 이번에는 스마일 엔티티를 끝장낼 수 있을 것인가? 스마일2의 충격적인 엔딩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전편에서 로즈가 목숨을 끊은 후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즉 전 여자친구 로즈의 자살을 목격하고 엔티티에게 잠식당한 조엘이 이어 엔티티에게 자살을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편에서 나왔듯이 자살을 당하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목격자가 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죠. 형사인 조엘은 마약상이자 인간 쓰레기인 두 형제를 희생양으로 택하고 두 형제의 은거지를 찾아가 동생을 포로로 잡습니다. 형에게 총을 겨누고 잘 보라면서 동생을 칼로 죽이는 순간 빠르게 총을 집은 형과 조엘 사이에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결국 의도치 않게 형마저 죽이면서 조엘의 계획이 틀어지고 맙니다. 그때 구석에는 하필 마약을 구입하러 온 뜻하지 않은 목격자 루이스가 있습니다. 루이스를 발견한 조엘은 당황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지만 하필 그때 다른 조직원들이 들어닥치고 그들과 조엘 사이에는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조엘은 가까스로 집을 빠져나와 거리로 뛰쳐나오지만 달려오는 차에 치여 사망합니다. 화면은 바뀌어 드류 베리모어가 진행하는 토크쇼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약물 문제 및 교통사고로 활동을 멈춘 지 1년 만에 재기를 앞둔 톱 가수 스카이 라일리입니다. 그녀는 인기 절정의 시점에서 남자친구 폴과 함께 약에 취한 채 차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운전석에 앉은 폴은 사망하고 그녀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스카이는 방송에서 지난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다음 주로 계획된 컴백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한편 그녀의 곁에는 항상 재기에 대한 압박을 주고 사사건건 통제하려는 엄마가 있고 심지어 잔일을 하며 도움을 주는 조수 조슈아마저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다음날 그녀는 컴백을 준비하기 위해 안무를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합법적으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없는 그녀에게 약을 대신 공급해줄 수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 루이스의 집을 찾아갑니다. 조엘의 살인을 본 후 스마일 엔티티에게 사로잡힌 루이스는 정신이 나간 듯 이상한 행동을 하고 결국 그녀 앞에서 처참하게 자신을 죽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스카이는 마약상인 루이스와 함께 있었던 것이 공개되면 재기하려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들어갈까봐 죽은 루이스를 방치하고 자리를 뜹니다. 다음날 대기실에는 그녀의 재기를 돕기 위해 수억 원을 선투자한 음반기획자 데리우스가 찾아옵니다. 그는 불우 청소년을 위한 자선 행사에서의 간단한 연설을 부탁하고 스카이는 마지못해 수락합니다. 루이스의 죽음을 본 후 기괴한 환영과 함께 점점 더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스카이는 한 사인 행사에서 알프레도라는 징그럽고 왠지 더러워 보이는 스토커를 만나고 기겁을 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스카이는 너무 힘든 나머지 1년 전 자신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싸운 후 연락이 끊어진 오래된 베프 제마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합니다. 스카이는 과거 자신이 상처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날 저녁 제마는 스카이 집에 오기로 합니다. 제마를 기다리고 있던 중 스카이는 자신의 집 복도에 떨어져 있는 남자의 옷을 발견하는데 그 옷에 있는 사인은 낮에 스토커 알프레도에게 그녀가 해줬던 사인입니다. 옷 뒤로 더러운 속옷이 보이고 또 그 뒤로는 벌거벗은 알프레도가 언제라도 덮칠 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프레도가 앞으로 뛰어오는 순간 스카이는 전력을 다해 달려가 현관문을 열고 마치 문을 열려던 제마와 마주칩니다. 뒤를 보니 알프레도도 그의 옷들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스카이는 횡설수설을 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제마에게 털어놓습니다. Something really bad happened. 둘은 화해하고 제마는 불안에 떠는 스카이 옆에서 자고 가기로 합니다. 잠을 자던 중 스카이는 과거 남자친구 폴과 함께 사고 났던 악몽을 꾸다가 화들짝 놀라 깨어납니다. 다행히 옆에는 제마가 스카이의 비명에 반쯤 깨어 있습니다. 안심한 스카이는 제마에게 그동안 자신이 왜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정떨어지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제마로부터 그건 너가 끔찍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It's because you're a horrible person. 스카이는 뭔가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깜짝 놀라 다시 눈을 뜨니 그녀의 앞에는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현실의 제마가 있고 시간은 어느덧 밝은 아침입니다. 잠시 후 공연장에서 컴백 무대를 위해 안무팀과 함께 노래와 안무 리허설을 하던 중 스카이는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미는 바람에 넘어져서 마치 지난 차 사고 때처럼 다리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환각이었고 그녀를 민 사람도 없고 그녀의 다리가 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스카이가 대기실로 뛰어가던 중 조수 조슈아와 마주치고 그 역시 괴이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지나칩니다. 대기실은 엉망이 되어 있고 엄마가 괜찮냐고 물어보지만 그녀를 걱정한다기보다는 그녀의 컴백 투어에 혹시라도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듯이 들립니다. 그때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루이스가 자살을 할 때 당신이 아파트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데리우스가 요청한 자선 행사에서 연설을 하던 중 그녀가 읽어내려가던 프롬프터가 이유 없이 멈추는 바람에 그녀는 횡설수설을 하며 사람들을 당황시킵니다. 프롬프터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고 프롬프터에 적혀있는 대로 연설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설자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녀가 부른 이름은 다름이 아닌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은 폴이었습니다. 폴이 무대로 걸어 올라오고 그녀는 폴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결국 음반 기획자 데리우스를 실망시킨 스카이는 더욱 궁지에 몰립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줄 수 있는 제마에게 텍스트를 보내지만 답변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익명의 메시지가 오고 다급해진 스카이는 모자를 뒤집어쓰고 사람이 많은 바에서 그 의문의 사람과 만납니다. 그는 모리스라는 응급실 간호사로 스카이로부터 8명을 거슬러 올라간 희생자의 형입니다. 그는 경고하기 위해 루이스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스카이를 본 것이었죠. 모리스는 동생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괴로움에 스마일 엔티티를 영원히 없애버릴 방법을 강구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 아이디어는 숙주가 죽으면 스마일 엔티티도 같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숙주를, 즉 여기서는 스카이를 죽이고 뇌 손상이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과격한 아이디어를 들은 스카이는 경악하고 자리를 뜹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백업 댄서들이 기괴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각을 겪고 그들이 마침내 그녀를 덮쳤을 때 극한의 공포에 정신을 잃고 맙니다. 다음 장면은 그녀와 남자친구 폴이 사고당했을 당시의 기억이자 꿈입니다. 둘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고 말다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폴은 스카이에게 못생긴 사이코라고 모욕합니다. 이성을 잃은 스카이는 핸들을 꺾어버리고 차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순간 잠에서 깨어나서 둘러보니 그녀는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옆에는 엄마가 앉아있습니다. 스카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고 엄마는 그러면 우리는 파산이라고 이번 기회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다그칩니다. 말다툼이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엄마는 기괴한 웃음을 짓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그녀는 깨진 거울 조각을 집어들고 자신의 목을 그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스카이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문으로 뛰어가지만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에 엄마의 목을 그었던 유리 조각이 쥐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황한 스카이는 병원을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그때 마침 스카이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에 도착한 제마와 마주칩니다. 막다른 궁지에 몰린 스카이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모리스와 약속을 잡고 제마와 함께 차를 타고 약속된 장소로 향합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 문득 소중한 친구를 자신의 불행한 사건에 끌어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스카이는 제마를 내려주려고 하지만 제마는 의리를 보이며 단번에 이를 거절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끈끈한 우애를 확인하는 순간 스카이의 휴대폰에 벨이 울립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보니 발신자는 제마. 옆에 앉아있는 제마, 즉 스마일 엔티티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미치기 일보 직전에 스카이는 고개를 숙이고 이건 꿈이야 라고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잠시 후 눈을 살며시 뜨니 제마는 온데간데 없고 스카이 혼자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약속 장소인 버려진 피자헛 창고에 도착한 스카이는 모리스를 만납니다. 스카이는 이 스마일 엔티티를 끝장내버리자고 하며 미리 준비된 수술대에 오릅니다. 경정맥에 주사를 놓아 일시적으로 그녀의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모리스는 금방 돌아오겠다며 창고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그녀의 환각은 다시 시작됩니다. I've been waiting for you. 이번엔 천장에 매달려 있는 마약에 쩔어 있는 사고 당시의 과거의 나이입니다. 사실은 과거의 스카이의 탈을 쓰고 있는 스마일 엔티티였죠. 둘은 몸싸움을 하고 스카이가 가까스로 주사기를 주워들고 자신의 목에 주사하려 하지만 곧이어 그것마저 환각임을 깨닫습니다. 다음 순간 스마일 엔티티는 웃으며 너는 내가 조종해 공연 잘해 라고 말하며 그녀를 챔버에 밀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장소는 공연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그녀의 컴백 무대이고 관객석의 맨 앞자리에는 그녀의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그녀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영화의 상징과 엔딩을 설명하기 전에 짧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같은 작은 채널에게는 유일한 힘입니다.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합니다. 스마일2는 기본적으로 오락용 공포영화입니다. 흔히 팝콘무비라고 하죠. 물론 1편부터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풍자가 밑에 깔려있긴 하지만 이 시리즈의 날카로운 철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다소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특정한 장면이나 물건이 상징하는 바를 추측해보는 것은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는 감독이나 제작진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선택들의 결과이고 그 선택들의 배경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마일2는 두 가지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 스카이가 사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꿈 또는 환상입니다. 굳이 프로이트의 해석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이 영화에서 꿈은 이루지 못한 또는 이룰 수 없는 욕망을 뜻합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현실의 모습은 가짜이고 환상에서의 모습은 실제 그녀의 내면인 것이죠. 예를 들어 팬사인회에서 그녀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팬들 하나하나를 혐오하고 있으며 그것이 알프레도의 모습으로 그녀의 환상에 나타나는 시기죠. 자신의 안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무 연습에서 그녀의 백업 댄서들은 그녀를 거칠게 만지고 심지어는 거꾸로 들고 돌리기도 합니다.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들은 안무에 충실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괴한 움직임이죠. 그렇게 그녀의 환상에서는 때를 지어 기괴하게 다가와서 그녀를 덮치는 괴물들로 보입니다. 제마가 나오는 환상이나 엄마를 죽이는 환상 또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퍼즐을 완성한 것처럼 스카이가 어떤 사람인지 내면과 외면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스카이의 상처난 얼굴과 빠진 머리를 보면서 메이크업과 헤어피스로 가리면 돼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주제이자 스카이의 문제의 출발점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영화의 제목인 스마일, 즉 웃는 얼굴은 일종의 마스크이고 스카이는 지금까지 마스크로 자신의 추한 내면을 가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 남자친구가 너는 못생겼다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추함이 들추어진 순간이기 때문에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화의 설정은 스마일 엔티티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살고 약 일주일이 되어 가장 안 좋은 기억마저 먹어치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후 다른 희생양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카이도 마음 깊숙이 자신의 내면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컴백 무대를 위한 무대 의상을 입어보던 중 스카이는 그녀의 배에 커다란 수술 자국을 덮고 있는 의상의 천이 얇아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을 때 상처가 보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불평을 하며 나는 내가 얼마나 역겨운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공연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단순히 스포트라이트에 징그러운 상처가 보여지는 게 싫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숨겨진 의미는 빛이 비춰지면 자신의 역겨운 내면이 보일까봐 두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 상처를 찢고 흉측한 괴물이 나옵니다. 그동안 그녀의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자란 그 괴물이지요. 한편 그녀는 그녀의 내면을 알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소원해진 오랜 친구 제마에게 사과하기도 하고 모리스에게 자신을 희생해도 괜찮으니 스마일 엔티티를 없애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약물 중독을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클린징, 즉 내면의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하는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스마일 엔티티의 방해로 수포로 돌아가고 그녀는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눈에 마이크를 쑤셔넣고 자살합니다. 마치 자신이 보는 환상, 즉 내면의 모습을 부정하려는 듯이 말이죠. 또 다르게 보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광기 어린 세상을 마이크로 증폭하여 공연장의 관객들 너네도 한번 겪어봐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관객은 이제 스카이의 죽음을 지켜본 목격자가 되었고 이것은 바로 3편이 기대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스마일2는 공포영화 종합 버라이어티 쇼와 같습니다. 스릴러, 바디호러, 심리호러, 점프스퀘어 등 거의 모든 공포영화 장르가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각각 따로따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섞일 때에도 서로 상충하지 않고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는 점프스퀘어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알프레도가 어둠 속에 서 있는 장면이라든지 안무팀이 기어오는 장면은 뛰어난 연출력으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만듭니다. 타이틀이 뜨기 전까지, 즉 조엘이 죽기 전까지의 시퀀스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근래에 보기 힘든 빠른 템포의 스릴러로 훌륭히 연출되었습니다. 롱 테이크로 찍어진 이 시퀀스는 다시 한번 감독 파커핀의 뛰어난 카메라 움직임에 경탄하게 만듭니다. 이 밖에도 1편에 이어 여전히 감독 특유의 롱 패닝샷, 즉 정지된 카메라가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듯이 회전하는 샷은 독보적이면서 보는 이의 공포를 극대화시킵니다. 차 사고 나기 직전 스카이와 남자친구 폴이 말다툼을 할 때에도 비슷한 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카메라가 둘의 얼굴로 번갈아 돌아가는 사이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1편의 성공과 더불어 2편에서 파커핀은 영화의 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장한 느낌입니다.
1편에서 보여줬던 잠재력이 실력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인공 스카이를 연기한 네오미 스캇의 연기는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났습니다. 스크림 퀸을 넘어서 비단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 실력, 안무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서 실제 존재하는 가수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열연에 힘입어 그녀의 노래와 춤은 영화를 보는 재미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들 또한 찾아 듣고 싶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서 영화의 현실감을 높여줍니다. 스마일2의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환상 시퀀스가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지치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단점입니다. 점프 스퀘어나 세상이 아래 위로 뒤집힌 샷은 너무 남발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자헛 창고에서 스카이에게 주사를 놓기 직전 모리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그다지 매끄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빌드업된 모리스라는 캐릭터가 갑자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장점이 단점을 모두 상쇄하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스마일2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단에서나 흥행에서 모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는 예외이죠. 공포영화 시즌이 다르다는 것이나 홍보의 규모 또는 대전운의 차이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로 문화적 차이를 꼽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직장생활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억지로 웃어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꼭 그 사람과 친하거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낯선 사람에게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억지로 환한 웃음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영화는 이러한 표면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고 미국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이러한 문화가 덜한 한국에서는 그리 공감을 받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사변적인 생각을 제쳐두고서라도 저는 스마일2를 재밌게 보았고 여러분에게도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때 공포영화의 한계가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파묘를 시작으로 롱렉스, 더 서브스턴스를 이은 스마일2의 성공을 보면 저의 판단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공포영화의 팬으로서 2024년은 여러모로 풍성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